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11장 황금의 5가지 법칙. 황금이 가득 든 자루와 지혜의 말씀이 새겨진 첨토판이 있네. 자네들은 둘 중 어떤 걸 선택하겠나? 사막 한가운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햇빛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사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였다. 27명이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연히 황금이죠. 칼라밥 노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들어보게. 저기 늦은 밤 들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저 녀석들은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고 있지. 저 녀석들에게 먹이를 줘보게. 그럼 저 녀석들이 무엇을 할 것 같나? 먹이를 두고 서로 싸워댄다네. 싸우지 않으면 기껏해야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니지. 저 녀석들에게 내일은 없네.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에게 황금과 지혜를 주고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면 어떨 것 같나? 지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금을 고르고 신나게 황금을 모두 써버린다네. 그리고 황금이 떨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황금은 황금의 법칙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의 것이네. 잊지들 말게.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자 칼라밥은 겉옷을 끌어당겨 여윈 다리를 덮었다. 자네들은 긴 여행 동안 나를 열심히 도와주었네. 내 낙타를 정성껏 돌보았고 뜨거운 모래 사막을 불평 없이 건넜네. 또 내 물건을 빼앗아 가려는 도적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 모두 고맙네. 보답으로 오늘 자네들에게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주겠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것이네. 내 얘기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내 말의 참뜻을 알아듣는다면 훗날 자네들도 부자가 될 걸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천막 지붕 위로 별빛이 바빌론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일행 뒤쪽에는 사막의 모래 폭풍을 대비해 단단히 묶은 천막들이 서 있었다. 천막 옆에는 가죽으로 덮은 상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낙타들은 근처 모래에 널브러져 있었다. 어떤 낙타는 만족스럽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고 어떤 낙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짐꾼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어르신, 이번 일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먼 나라에서 겪은 모험 이야기를 했었네. 오늘 밤에는 바빌론의 현명한 부자 아카드의 이야기를 들려줌세. 우리도 아카드의 이야기는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카드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니까요.
아카드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일세. 그는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볼 줄 알았지. 물론 아카드 이전 세대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말일세. 내가 젊었을 때 아카드의 아들 노마 시르를 만난 적이 있었네. 노마 시르는 나에게 아카드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네. 자네들에게 오늘 그 지혜를 나누어 주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의 5가지 법칙이 드디어 나오네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이 이 5가지 법칙으로 인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칼라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노마 시르의 저택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네. 나는 주인을 도와 고급 양탄자를 저택으로 옮겨서 펼쳐놓았지. 노마 시르는 양탄자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어. 마침내 그는 마음에 쏙 드는 양탄자를 찾았지. 그는 기뻐하며 우리에게 옆에 앉으라고 했네. 그리고 진귀한 포도주를 한 잔씩 건네주었지. 입안 가득히 감미로운 향이 느껴지고 뱃속까지 따뜻해지더군. 그런 술은 처음이었네. 그때 노마 시르는 아버지인 아카드에게 배운 지혜를 가르쳐 주었네. 자네들도 알겠지만 부자 아버지를 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관습일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지. 하지만 아카드는 이런 관습을 인정하지 않았네. 노마 시르가 성년이 되자 아카드는 노마 시르에게 이렇게 말했지. 노마 시르야,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구나.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나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구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돈을 벌고 주위 사람에게 존경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거라. 네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2가지를 주마. 젊은 시절 내가 맨손으로 시작할 때는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다. 하나는 황금이 가득 든 주머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내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이 새겨진 첨토판이다. 네가 이 법칙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면 부자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와 네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해다오. 네가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은 신에게 바쳐 내 영혼을 달래도록 할 것이다. 노마 시르는 노예 하나를 데리고 말에 올라탄 뒤 집을 떠났네. 황금이 든 자루와 비단으로 싼 점토판을 가지고 말일세.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노마 시르는 집으로 돌아왔지. 아카드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친구와 친척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네.
잔치가 끝나자 아카드 부부는 호화로운 의자에 앉아 노마시르가 경험한 일들을 물었네. 노마시르는 그들 앞에 앉아 10년 동안 겪은 이야기를 시작했지. 때는 땅거미 지는 저녁이었어. 호롱불이 타고 있었네. 호롱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자욱했지. 흰색 옷을 입은 노예들이 야자수 잎으로 부채질을 하며 후덥지근한 공기를 몰아내고 있었네. 엄숙하고 위험 있는 풍경이었지. 노마시르 뒤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 친구들, 친척들이 있었네. 모두 노마시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노마시르가 공손한 자세로 입을 열었네. 아버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제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재산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경험을 쌓으라고요. 아버지는 집을 떠날 당시 넉넉한 황금을 주셨어요. 게다가 지혜도 주셨죠. 하지만 저는 황금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산토끼가 초보 사냥꾼의 손에서 달아나듯이 인생 경험이 없는 제 손에서 황금도 그렇게 달아나 버렸죠. 아카드는 아들을 보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속하거라.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구나. 처음에는 집을 떠나 니네베로 가기로 했습니다. 니네베는 성장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됐어요. 마침 사막을 건너는 상단을 만나 합류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죠. 그 중에 말솜씨가 좋은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아름답고 바람처럼 빨랐죠.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니네베의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타는 말이 어찌나 빠른지 한 번도 경주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자는 자기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믿는다더군요. 부자의 말과 경주할 때 그 부자는 자기 말이 이기는 쪽에 큰 돈을 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들 말에 비하면 부자의 말은 당나귀처럼 느리다면서 자기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그 내기에 끼워주었습니다. 나는 그 내기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기에서 졌고 저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나는 이것이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상단을 따라 여행하면서 호구를 찾고 있던 것이죠. 니네베의 부자도 한패였습니다. 사기치고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였던 것이죠. 감쪽같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머지않아 두 번째 교훈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마찬가지로 쓰라린 경험이었죠.